우리 세탁업소에서 매출을 계산했을 때 하루 매출을 보통 일평균 지금 일평균 뭐 한 100장 정도 100점 정도 들어온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 일반 세탁만 하는 거와 웨트 클리닝 하는 거와 보온 가공을 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를 앞에 보시면 3단계 요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계별 요금입니다. 단계별 요금. 우리가 세탁소만 보면 획일화되게 하나의 가격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장 한 벌 7,000원, 7,000원, 뭐 정장 한 벌을 드라이를 하나, 물 세탁을 하나, 뭐 딱 한 벌을 그냥 무조건 다 7,000원 받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외식을 하러 나갔을 때, 식당에 갔을 때 A 코스, B 코스, C 코스 종류 여러 가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세탁소도 이제는 단계별 요금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 단계별 요금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추가적인 기술 요금을 별도로 받을 수가 없어요. 단계별 요금 하자고 일괄 획일적으로 그냥 한 점 단가 뭐 딱 정해져 있으면 매일 매출이 똑같아요. 하루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100점이나 물건 들어옵니다. 100점 물건 들어오면 정장 한 불로 봤을 때는 50불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50불이 들어오면 100점이 되겠죠. 그랬을 때 자 드라이 클리닝만 하는 업소는 항상 뭐 다른 거 할 줄 모르고 그냥 일반 드라이 클리닝만 하는 업소들은 그냥 7,000원 정장 한 불 7,000원 받으면 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50불이 돌아도 50불 들어옵니다. 그러면 한 점 단가가 3,500원이죠. 그럼 3,500원 35만 원밖에 수익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웨트 클리닝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합니다. 그러면 드라이 클리닝보다 웨트 클리닝은 가격이 한 1.5배 비쌉니다. 그럼 거의 한 2배 가까이 비싸죠. 정장 한 벌을 15,000원. 연도 시기 말하면서 웨트 클리닝은 물 세탁입니다. 드라이 클리닝을 해야 될 옷 중에 모직, 순무라든지 뭐 실크라든지 중에서 옷에 수용성 어차피 묻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에 안 빨으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물에 빨게 되면은 세탁비를 15,000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웨트 클리닝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죠. 오늘 주제는 보온 가공입니다. 웨트 클리닝은 묻은 지 얼마 안 된 수용성 얼룩, 드라이 클리닝 대상품 중에서 수용성이 얼룩이 많이 묻은 것들은 물로 가지고 세탁을 해야 되니까 이걸 웨트 클리닝이다 또는 물 드라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5,000원. 자, 그런데 정장, 순무 정장인데 커피를 묻은 지 1년이 됐다. 와인을 묻은 지 1년이 됐다. 이거 웨트 클리닝에서 안 나옵니다. 웨트 클리닝에서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온 가공을 해야 됩니다. 보온 가공을 하게 되면 요금은 우리가 한 3만 원 정도 받아야 돼요. 이 3만 원 정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3단계 요금을 할 수 있는 업소가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저하고 많은 공부를 같이 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았을 때 결론은 어떻게 나느냐 한번 보자. 드라이만 할 수 있는 집들은 웨트 클리닝도 할 줄 모르고 보온가공도 할 줄 모르는 집들은 하루에 35만원, 매출을 35만원이 더 이상 넘어갈 수가 없어요. 35만원 매일. 근데 웨트 클리닝을 할 줄 아는 것 같다면 물론 100%다 웨트 클리닝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중에서 한 30% 정도를 웨트 클리닝 한다. 이랬을 때는 하루 매출이 50만원 돼요. 50만원. 다른 사람이니까 15만원이 무슨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우리가 15만원을 더 벌려면 옷을 몇 가지를 더 해야 됩니다. 근데 옷은 숫자는 똑같아요. 하루에 100점의 물량을 하는데 드라이 클리닝과 웨트 클리닝을 섞어서 했을 경우에는 하루 매출이 50만원 된다. 또 하나, 이제 보온 가공이라는 기술까지 배웠다. 왜? 보온 가공이라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오래된 얼룩, 예를 들어서 겨드랑이가 누렇게 됐다, 아니면 카라가 누렇게 됐다. 이런 거를 깨끗하게 빨아주면은 드라이 클리닝에서는 100만 원도 안 나갑니다. 웨트 클리닝도 안 나갑니다. 보온 가공을 해야 돼요. 그 보온 가공을 했을 때는 정장 한 번에 3만 원 정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점 들어오는 옷 중에서 드라이 클리닝 할 옷 뭐 한 60%,
그 다음에 웨트크린 할 거 한 30%, 그 다음에 보온가공 할 거 한 10%, 이렇게 골고루 섞어서 세탁을 했을 때 하루 매출이 70만 원입니다. 70만 원. 그러면 자 보세요. 드라이클리닝만 하나로서는 35만 원 정도의 수입밖에 안 됩니다. 근데 보온가공까지 하면 70만 원입니다. 70만 원 하면 거의 꼼이죠. 여러분들 현재 하고 있는 업소, 한정된 업소 규모가 있습니다. 보통 세탁소, 대한민국 세탁소 10평 아니면 20평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매출을 35만 원 올리는 데서 70만 원 올리면 평수를 더 크게 해야 되고, 아파트 같으면 세대수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한 1000세대 정도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2000세대가 돼야지, 되는 곳에 이사를 가야지 매출을 35만 원에서 70만 원 올릴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업소에서 그 자리에서 그 기계로, 그 인원으로 현재 35만 원 매출 올리는 것을 70만 원 올린다는 것은 과연 어떻습니까? 괜찮죠?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그럼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보온가공이라는 걸 배워야 돼요. 보온가공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보온가공의 단계가 웨트클리닝을 할 줄 알아야지 보온가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웨트클리닝과 보온가공을 동시에 오늘 제가 강의를 할 거니까 잘 좀 봐주시고, 이걸 꼭 기획하셔가지고 이제 다가오는 3월부터 시작해서 여름 되면은 많은 보온가공을 할 옷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밝은 옷이 이 보온가공은 검정 옷은 보온가공 하지 않습니다. 밝은 옷, 여름이면 흰 옷, 아니면 뭐 아이보리색 뭐 이런 것들 밝은 옷 위주로 많이 하거든요. 이제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면 3,000원 받을 거 5,000원 받고, 5,000원 받을 거 10,000원 받고, 손님들 싫어 안 합니다. 왜? 요거만 빼주시면은 뭐 15,000원 얘기해도 오케이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술이 그거까지 할 수 있는 기술이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드라이클리닝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보온가공이라는 기술을 배우셔가지고 매출을 지금 현재보다 배로 올릴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오늘 지금 찍는 방송은 지난주 일요일날 했는데 이 녹화가 한 개도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재탕하는 거니까 하다 보니까 혼자서 원맨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하다 보면 재미는 없어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호흡 맞춰서 해야 되는데, 하지만 이 기술은 아주 중요한 기술이다 보니까 제가 안 하면은 지금 2월달입니다. 이 안 하면은 내년 2월에 1년 후에 해야 됩니다. 1년 후에 하다 보면은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결석을 많이 했어요. 원래 한 50명 이상 돼야 되는데 요번에 출석 인원이 한 25명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한 50%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나머지 나오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또 나오신 분들은 다시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이 방송을 다시 재촬영합니다. 자, 앞에 보시면은 웨트클리닝 보온가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보온가공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온가공은 어떤 대상품을 보온가공해야 되냐? 여러분, 보온가공이라는 말을 참보면 어원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원을 한다는 거예요. 복원, 원상태로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옷 중에서 색깔이 햇빛을 많이 받고 오래 입어서 색깔이 탈색이 되어서 된 옷도 있습니다. 그것도 다시 돌리는 것도 보온가공 같습니다. 근데 그 염색을 하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힘듭니다. 물론 그거 여러분들 교육과정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던 보온가공은 뭐냐면 겨드랑이 누렇게 된 땀, 그 다음에 목에 누렇게 된 것들, 이런 누렇게, 그러니까 황변 현상이라고 하죠. 황변 현상. 이 황변된 것들을 제거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은 이 황변된 것을 섬유별로 제거하는 방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황변은 왜 생기는가?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 사과를 봤을 때 보통 이 사과가 있습니다. 이 사과를
그냥 나눴을 때는 흠이 나는데 반을 딱 잘랐습니다. 반을 자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누렇게 되죠. 이 누렇게 되는 거는 황변 현상이 됩니다. 이렇게 누렇게 되는 이유는 이 사과는 저렇게 잘라 놓으니까 산소하고 결합하다 보니까 저렇게 누렇게 됩니다. 옷은 어떻습니까? 음식물이 처음에 옷에 묻었습니다. 땀이 묻었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렇게 누렇게 됩니까? 절대 누렇게 안 됩니다. 자, 이거는 계절별로 좀 달라요. 계절별로 여름철과 겨울철이 달라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겨울철은 우리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은 밖에 내놓으면 빨리 상합니까? 빨리 안 상하죠. 날씨가 추우니까, 온도가 낮으니까 상하지는 않습니다. 상하지 않고 성적도 잘 안 해요. 근데 여름철은 어떻습니까? 음식물 아침에 먹었던 거 만약에 그냥 나누면 저녁 되면 쉬어서 못 먹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곰팡이가 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옷에 묻은 얼룩도 마찬가지예요. 겨울에 묻었던 얼룩들은 황변거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온광으로 구태여 할 필요는 없어요. 웨트 클리닝만 해도 거의 다 제어가 돼요. 한데 여름철 또는 가을에 날씨가 따뜻할 때 우리 몸에서 땀이 많이 나죠. 여름철 되면 났던 땀 아니면 음식물 이런 묻은 것들을 제때 제거를 해주지 않고 보관을 하다 보면은 그 부위가 누렇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그 왜 그렇게 되느냐면 그거는 대기 중에 있는 이 대기 중에 우리가 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있던 얼룩 부위에 있던 산소가 도망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산소가 빠져나감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이 수소가 들어감으로써 누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누렇게 보이는 거는 어떻게? 다시 여러분들 그 수소가 들어갔던 자리를 산소가 빠져나오고 수소가 들어갔던 자리를 다시 산소를 밀어 넣어주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산화표백제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산화표백제. 산화가 되면은 산소가 사라졌다는 소리예요. 산소가 사라졌다는 소리. 그러면 사라진 산소를 도로 넣어주면 돼요. 그게 바로 산소계 표백제라는 겁니다. 산소계 표백제. 여러분 산소계 표백제 많이 알고 계시죠? 일반 가정주부들도 알고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산소계 표백제라 하니까 표백제라는 말이 있으니까 무서워서 못 쓰는 거예요. 무서워서. 혹시 탈색이 될까? 산소계 표백제를 도로 넣어주면은 누렇게 된 황변이 사라집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일반 산소계 표백제 아무거나 사용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섬유에 따라서 써야 될 산소계 표백제가 종류가, 산화 표백제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산화 표백제라는 게 있고 환원 표백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반대되는 얘기인데 이게 여기서 잘 헷갈리지 마시고 잘 보세요. 산화 표백제는 음식물이나 사람 몸에서 나온 폐물 이런 것들이 섬유에 묻어서 누렇게 됐을 때 이때 산화 표백제를 써주면은 누런 게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색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섬유가 가지고 있고 옷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색깔이 사라질까봐 겁을 내서 산화 표백제를 못 쓰는 분들 많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산화 표백제란 것은 색을 빼는 것이 아니고 오염물질의 색깔을 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환원 표백제라고 있습니다. 환원 표백제. 이 환원 표백제는 뭘까? 환원 표백제는 옷에 묻어있는 오염물질의 색소를 빼지 못합니다. 절대. 근데 옷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상, 빨간색이나 노란색이나 자원 흰색 이외에 가지고 있는 색상 있죠. 이 색상을 다 빼봅니다. 이게 바로 환원 표백제예요. 그럼 환원 표백제의 대명사는 뭘까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하이드로설파이드입니다. 하이드로설파이드. 산화 표백제의 대명사는 뭘까요? 여러분들 현재 쓰고 있는 황변 제거의 달인, 그 다음 바이오 황달 이런 것들이
다 산화표백제입니다. 물론 얼룩 빼기 할 때 쓰는 엘로 스탬프 있습니다. 그것도 산화표백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때 탈색은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걸 사용해서 탈색이 됐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 탈색이 된 게 아니고 그 부위가 깨끗해지다 보니까 오염물질이 다 빠지다 보니까 깨끗하니까 주위가 더러우니까 그 부분이 돌출되게 보이니까 탈색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죠? 그래서 반드시 산화표백제와 한원표백제는 서로 표백제란 말은 붙어 있지만은 요거는 얼룩을 빼는 표백이고 요거는 색을 빼는 표백이다. 요거는 꼭 기억해 놓으시라고.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제가 여러분한테 뭐 단톡방에서 얘기할 때 산화표백 하세요, 한원표백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한원표백은 뭐고 산화표백은 뭐구나 이걸 잘 기억해 놓으시다. 특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름이 다가오고 봄이 다가오고 여름이 다가옵니다. 이러면은 밝은 옷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산화표백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매출을 지금보다 한 30%에서 50% 더 매출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산화표백제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얘기했다시피 자, 웨트 클리닝과 보온 가공의 차이점은 산화표백제를 쓰느냐 안 쓰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보온 가공이란 말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했지만 두 가지 요원이 있어요. 오염물질을 빼는 산화표백이 있고 옷이 색소에 의해서 변화된 거 이거를 되돌리게 하는 방법. 그거는 또 하는 표백을 이용해서 하는 색보온이죠. 색보온. 근데 색보온은 다음 기회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산화표백제를 이용한 보온 가공하는 시간이니까. 자, 그러면은 면마 식물성입니다. 식물성 면마를 보온 가공하는 거. 여러분 면마는 어차피 물 세탁을 해도 문제없는 의류죠. 하지만 세탁에서 우리가 쓰는 것은 세제를 사용합니다. 세제를 사용해서는 보온 가공이 불가능합니다. 세제가 뺄 수 있는 것은 묻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얼룩, 이런 얼룩들은 세제만으로도 충분히 빠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경과돼서 1년씩 지난 거, 예를 들어서 얼룩이 누렇게졌다. 그때는 산화표백제를 이용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먼저 면마를 보온 가공하려면 물 온도를 50도, 물 온도 50도에 20리터 물, 그러니까 바게트 한 바게트 정도 해가지고 50도의 물을 받으세요. 그리고 보온 가공 세제, 중성 세제. 자, 보온 가공용 세제는 여러분들 파워풀 샘을 사용하지 마세요. 그거는 웨트 클리닝용이고 보온 가공할 때 파워풀 샘을 쓰게 되면은 그 파워풀 샘을 속에 들어있는 효소가 아무 일을 못해요. 다 죽어요. 그래서 효소가 들어있지 않는 하나로 세제. 이 하나로 세제를 중성 세제를 쓰세요. 보온 가공할 때 알칼리 세제 쓰지 마세요. 중성 세제를 꼭 쓰시면 됩니다. 하나로 세제 100cc. 그 다음에 보온 가공제. 자, 요거지 쓰는 거는 그냥 웨트 클리닝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보온 가공을 하려면은 이제 또 다른 첨가제가 나야 됩니다. 보다시피 바이오 함달을 사용하는 이 보온 가공제입니다. 자, 산화된 거, 이게 산소계 표백제입니다. 산화표백제. 그리고 일반적인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 과탄산 나트륨이나 이런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런 것들은 형광전백제도 들어있고, 그리고 입자가 굵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오래 줘야 돼요. 모든 섬유는 물속에 오래 두게 되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한 빠른 시간에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특수하게 제작된 보온 가공제, 바이오 함달, 이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양은 얼마나 있나? 색깔 있는 유색은 100g. 이 100g이라는 건 여러분 얼마 정도를 얘기하냐면 종이컵으로 반 컵입니다. 종이컵 한 컵이 200g이라는 것입니다. 종이컵 반 컵. 근데 흰색, 주로 우리가 유색보다는 흰색이 많죠. 여름철에 흰옷 많이 입으니까. 그리고 특히 겨드랑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누래져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종이컵을 한 컵 넣어주세요. 요거는 산화된 것을 빼주는 겁니다. 하지만은 또 보온 가공을 하다 보면은 옷에
지방 성분이라든지 이런 오일 종류를 많이 묻어 있어요. 그럴 때는 오일 제거해주는 POG를 마찬가지 유색이면 100g, 흰색이면 200g 이렇게 준비를 해서 넣었어요. 요거 잘 기억하시죠? 지금부터 촬영이 잘 나오고 있습니까?